그야말로 폭탄 맞은 집과 어이구.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폐가 같은데요. 퇴거하는 그런 수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화이트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 겁니다. 아유, 온전한 살림살이가 하나 없습니다. 이거 엉망진창이 됐네요. 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 그냥 가족 인생 전체가 너무 망가졌어요. 여기 와서. 대체 누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걸까? 무슨 일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는데요. 지금 챙길 수 있는 것만 이제 쌓아놓은 상태였어야지. 아니, 어떻게 집이 저렇게 될 수가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아기용품까지 뭐 엉망입니다. 아, 네. 사업차 해외에 다녀온 사이 이 지경이 됐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저희 애가 친구들 불러서 그냥 놀고 이렇게 사고를 쳐놨구나. 그게 뭐냐고 혼내는데 말을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다 이제 안방에 다른 친구가 사실 내가 있고 나서 아버지한테 계속 말씀 못 드려가지고 말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있었다. 집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 목격했다는 그동안의 진실. 주먹질로 막 이렇게 TV 막 엎어가면은 이렇게 계속 때리고 지금 이거 여기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거 부서진 옷걸이로 천장을 막 뚫고 신기한 옷 다 뚫고 그리고 어머니 립스틱이 있었거든요. 벽지에다가 립스틱을 다 쓰고 근데 저것도 지금 제가 다 지우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목한 건 박도현. 살림살이를 부수고 집안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는 도현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여러 친구들이 드나들며 집을 어질러 놓기도 했다는데요. 부모님이 집을 비운 한 달가량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아유. 태국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뭘 할 게 있어가지고 방콕에 집을 하나 렌트를 해놓고 원래 계속 당연히 같이 가자고 하죠. 지난 1월 1일 가족 모두 태국에 다녀올 계획이었지만 아들 주원이는 한국에 있겠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도 지금 그렇게 나이 드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로우신데 또 다 태국 가면 너무 그러시니까 저라도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갈라 했는데 1월 1일이면 연휴니까 버스차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 계속 오더니 처음에 가볍게 이런 거 무너뜨리고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저는 또 여기서 내가 가면은 애들이 어떤 짓을 할 줄 모르니까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걸 알고 갑자기 찾아왔다는 도현이와 친구들.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신들의 아지트인 양 수시로 와서 난장판을 만들었다는데요. 아이고.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른 한 친구는 당시 상황이 기가 막혔답니다. 처음에 제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담배 연기가 엄청 심하게 났었어요. 담배요? 그러니까 애들 삼삼오오 모여있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아이고. 이 방에 들어가 보니 담배 꽁초가 진짜 엄청 아이고. 많았어요. 아이고. 그걸 좋다고 시시콜콜 쳐업고 있고 진짜. 이제 곧 중3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건 절대 못할 짓이죠.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에서 담배를 씨. 주원 학생 방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담배 꽁초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벽에 지금 담배꿀 자국 아닌가요? 지진 거 아니에요? 지진 건데요. 예. 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살림을 박살내면서부터였답니다. 제일 부신 게 저 안방에 TV를 지 집에 앉던 물건들을 깼나 봐요. 그러다가 천장, 중문, 이 중문이 원래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제가 깨요? 엉덩이에 뭘 쳐갖고 빠졌어요. 이게 넘어서 깨지고 이거 주먹으로 쳐서 부신 거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오줌 싼 거예요. 지금 다 흐른 거고.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는데요. 침대 이거 거는 이게 다 라이터빵하고 지진 거거든요. 여기 벽도 보시면은 이거 라이터빵 해가지고 이거 다 타고 아니, 이 라이터빵이 뭐예요, 이거? 라이터로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올라오는 걸 본다고 불을 지르고 커진다 싶으면은 베개로 불 끄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요? 이라 아, 이게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대체 왜 이런 짓을 해요, 진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부셨다거나 아이고 참. 아니면 장난으로 하다가 저희는 말릴 새가 없었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집 곳곳을 훼손하고 살림을 부수기만 한 게 아니랍니다. 여기 돌목걸이 이제 금목걸이도 없어지고 뭐 향수부터 고가 제품들은 다 그냥 거의 사라지고 모든 그냥 살림살이가 다 없어졌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이 제 물건을 많이 갖다 팔았더라고요. 한 친구가 중고 거래한 증거를 일부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어진 게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이건 절도잖아요. 명백 기절도죠.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창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는데요. 저건 안 되죠. 프라이팬 던지고 어머님 그 신발도 던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누군가 경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혹시 아래층 가게에서 알고 있을까? 애들이 컵라면 용기에 제때를 해가지고 누구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고 야 내가 올라간대 이래 감을 안 찔렀거든. 쓰레기를 이거 다 놔두니 그 바람이 불잖아요. 겨울엔 온 동네 쓰레기 다 날리지. 수소문에 보니 경고문을 붙인 건 집 바로 앞 건물 우체국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바닥 이렇게 보면은 이제 떨어져 있고 나무에도 뭐 일상생활 TV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공룡 칼도 버려졌어.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저희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도 안 되겠다 해서 부장님이 좀 붙여놨다. 주원이는 왜 집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부모님께 말을 못했을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얼굴 때리는 날도 있고 갑자기 또 머리채 잡고 화장실 끌고 가가지고 대표집했어요. 때린 건 너무 많고 이걸 말을 하면 나는 못 맞겠지만 나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그냥 여기서 맞았어요. 앉아가 쭈그려가지고 헬멧 씌우고 배드민턴 이렇게 딱 치고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치 딱 때리고. 집 안에서 이유 없이 맞는 날들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너 그래요. 뒤에 있는 야 너 타이머 제일 딱 하고 타이머를 쟀어요. 걔가 진짜 5분 동안 계속 명치를 때렸거든요. 제가 중간에 숨을 으악 하고 침 계속 흘러나오고. 도현이의 괴롭힘은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심해졌다는데요. 예, 걔네들도 아이 저렇게 들면은 언젠간 진짜 맞아 뒤지겠다 한테 영상이라도 미리 몇 개 찍어 놔야지 나중에 편하지 않겠냐. 제가 시켰어요 얘들한테. 증거를 남기려고요. 시킨 적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없으면은 답이 없으니까. 전문가는 가해 학생의 행동을 어떻게 볼까? 흉부를 때려서 이렇게 호흡하기가 힘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좀 잔인하고 가혹한 장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영상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심하게 공격적으로 파손하고 훼손하는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심각한 전조 증상이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에 아들이 폭행까지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그 애를 타이머를 5분 켜놓고 배드민턴 채로 폭행을 했다는 게 그게 어떻게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봐도 이 상황을 그거를 이 현실을 지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유 어떡합니까? 아빠가 참 이해가 됩니다. 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시겠죠. 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도 혼나고 애가 얼마나 혼자 무서웠지 그 상황이. 그러니까요. 25 어린 나이에 아내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억적같이 살아온 세월이었답니다. 하지만 자리 잡기까지 쉽지 않았다는데요. 사진 스튜디오를 했었고 근데 이제 다른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 재산을 좀 다 날렸어요. 여기 와서 그러셨군요. 8평짜리 집부터 시작해서 진짜 열심히 이 악물고 버텨서 1년 2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고. 네, 이 집도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희망이 조금씩 보였답니다. 2023년 재혼을해 셋째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꿈도 생겼답니다. 와이프가 이제 태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와이프 집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여유가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태국을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새로 사업을 준비할 걸 구상해서. 그런데 태국에서 돌아와 마주한 집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게요. ความรู้สึกตกใจรู้สึกช็อกตกใจไม่คิดว่าที่ผ่านมาลูกจะโดน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ไม่รู้เลยค่ะตกใจและเสียใจมากถึงฉันไม่ใช่แม่ที่คลอดเขามาแต่ฉันมาอยู่กับเขาฉันรู้สึกรักเขาเหมือนลูกแท้ๆ 또 다른 친구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저 많이 괴롭힘 당했거든요. 막 때리고 갑자기 멱살 잡고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네 엉덩이 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벽에 이렇게 손 잡고 엉덩이를 대는데 막 발차기 3개만 맞다 하면서 딱 때리고 허벅지로 제 목을 조이고 일어나가지고 등 이렇게 세게 차고 밥 먹으러 가고 평소에도 먼저 앞에 걷고 있으면은 내가 뒤에서 패딩에 침 뱉고 패딩에 보면은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담뱃불로 그 패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뺨 때리고. 건우 아버지도 주원이네 집 사건이 터지면서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아유. 자기도 작년 5월달부터 해가지고 부타를 당했다. 내가 사람 명치를 때리고 등 돌려가지고 등 가운데 그것도 명치거든요. 이건 진짜 사람 죽이겠다 아니면 사람 진짜 크게 이거 고통을 느끼기 그만큼 하고 좀 많이 좀 충격을 받고 지금도 솔직히 저의 얼굴을 보면 미안하단 말밖에는 좀 솔직히 할 수 없는 게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도연이를 학교 폭력으로 고소하고 친구들 증언도 직접 모았답니다. 가슴팍을 약간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잡은 건 학교에서요. 그래서 좀 심해질 때는 제가 몇 번 말렸어요. 그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하더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그냥 손으로 폭행하고 정강이 차거나 때리고 울면은 갑자기 또 사과하고 사는 생면 또 때리고 그런 식으로 맨날 지냈어요. 아니 사태 심각성을 안 거네요. 네, 그동안 도연이가 무서워서 다들 말을 못했다고 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일을 발로 때렸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일도 터질 것 같았는지 안 때렸다고 좀 증언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때린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네, 때렸는 건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친구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으로 훼손해놓고 지속적인 폭행도 가했다는 박도현. 부모는 어떤 입장일까? 저 MBC 실화탐사 제작하는 제작진인데요. 지금 오늘 조사를 받았고 신체적으로 잘 보고 중요한 거는 그 조사 중이고 우리가 했다 안 했다 정확하게 그게 돼야 되니까 기물이 파손된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했다라는 여러 증언도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 다 같이 했는데 왜 하루 애만 그렇게 계속 되냐. 성에서도 뭐 설득했다 안 했다 다 이야기해도 쳐봤고 그리고 잘못하는 행위도 거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회사에 계속 들거나 처음 초년생은 너무 다른 아이라고 지목이 됐고요. 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저희 아이인가요? 네. 아닌데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도연이 부모는 아들 혼자 집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며 가담한 친구들의 이름을 보내왔답니다. 네, 도연이가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우리 애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이제 애들이랑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증언이 나오니까 왜 니네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냐. 본인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덮어씌우는 게 억울하다는 친구들. 천장을 뚫으면 이런 거 왜 뚫냐면서 이렇게 뽑아주고 그런 걸 이제 막 다 같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 TV도 다 하고 저 중등도 근데 그걸 갑자기 우리한테 네가 했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 한 번씩 더 팔고 나무 옷걸이를 자기가 부숴가지고 천장 뚫고 그랬는데 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또 했다고 자기가 돈 냈고 조금이라도 그 같이 내고 자기가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쓸 수 있는 살림살이도 없고 집안 곳곳도 심하게 훼손된 상황. 이거 월세라고 했는데 집수리도 해줘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막막한 현실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 집 피해 입은 것만 그것만 그냥 보상을 해달라. 솔직히 집이 난리가 나고 했는데 다른 부모님들이 솔직히 같이 주터를 힘드실까봐 제가 만약에 가해자였다면 지금 더 힘들었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부모님들한테는 이거 피해 보상 해주지 말라고
그 집이 이거 받고 끝날 것 같냐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소리는 하시고 도현이처럼 주원이를 때리고 집안 물건들을 일부 팔았다는 또 다른 친구.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데요. 너무 죄스럽고 너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 미안하고 벌 받고 배상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겠지만 그런데 도현 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보고 당황스러웠답니다. 요구한 보상 금액이 과하다는 거네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요? 그거는 내 입장이고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얼마가 됐던 내가 그 부모라면 당장 1억을 내라고 해도 성이 안 찰 것 같다. 경찰 조사도 아직 안 받았고 아이도 경찰서 가서 진술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부모를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1억을 요구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지금 1억은 없기 때문에 우선 좀 찾아뵙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맞잖아요. 1억이? 이건 제가 문자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요구를 드린 적이 없는데 1억이라는 말을 한 적이 혹시 집 수리비만 1,500만 원이 나왔네요. 파손한 물건들 해서 2,500만 원 요구했는데요. 문자에 1억이란 글자는 안 보여요. 네. 저희 집 보셨잖아요. 집 상태를 보셨잖아요. 저희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자기 애부 돈 내고 과제하시는 게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사실.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고 하면 전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은 안 친 줄 알았거든요. 왜 저는 진짜 걔 진짜 일반의 양심이라 믿었는데. 집 상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는 도현이. 아니 아버지 욕도 하고 상당히 폭력적이네요. 일 잘 안 풀리면 다 죽인다. 이건 협박인데요. 완전한 협박이죠. 학교 폭력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 혼자 한 게 아니다. 공범이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투사 심리입니다. 우리 아이 탓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 친구 탓이야. 이렇게 친구 탓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피해자 탓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세상이 왜 나한테만 이러지? 이렇게 어쨌든 그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버리셔야지 내 아이도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법적 처벌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그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훼손하고 또 팔아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와 또 손괴죄 이렇게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받은 정신적 상처는 그것만으로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를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사안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심각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가족의 삶은 제자리를 찾을까? 현재 가족은 경찰서에서 지원해준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좁은 방에서 5 식구가 지내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너무 힘들겠습니다. 정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요. 경찰서에서 이 호텔 지원 받은 게 최대 10일이라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저희가 지금 집이 없고 지금 배상을 제대로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처갓집에 온 가족이 가서 있다가 학폭위원회 할 때쯤에서 다시 귀국을 하기로 했거든요. 관할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와 지원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여 관련 학생과 학부모, 목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을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따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가 됐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폭행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경미한 건 아니죠. 결국 집을 비워주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절망적인 상황. 너도 방에 건질 수 있는 건 갖고 와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집 수리비로 주고 이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예. 3주 뒤 태국 처갓집에서 돌아오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남은 살림들은 당분간 이삿짐 센터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다섯 식구 살던 집에서 건진 게 저거밖에 없다는 게 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에 속은 새까맣게 탔지만 지금 가장 먼저 보듬고 싶은 건 아들 주원이의 마음입니다. 네가 마음속 필요 하나도 없어. 어차피 뭐 이렇게 다시 사는 데는 뭐 되겠지? 집 뭐 다시 채워 나가면 되겠지? 일단 너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까 네가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신경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가족들한테 솔직히 많이 미안하죠. 저는 진짜 살면서 저희 아빠가 운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일 터지고 나서 좀 우는 걸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나쁘죠.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는 제일 미안하죠.